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쌍백수 시대라는 말이 슬슬 들리는데요. 이 말이 지금 실물 경제와 사회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굉장히 서글픈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쓰는 말은 아니지만 한 집안에 무직자가 2명이 있을 때 쌍백수 집안이니 하면서 예전에 장난처럼 가볍게 쓰던 말인데 지금은 좀 무거운 의미의 단어가 됐는데요. 50대에서 60대 사이 연령층의 자영업자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폐업을 하고 무직 상태로 있는데 그 사람의 20, 30대 자녀 역시도 취업난 때문에 무직 상태가 길어지면서 한 집에 생산인구에 속하는 부모, 자식 전부 무직인 상태의 가정이 늘어나면서 쌍백수 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50대의 부모와 20대의 자녀가 이루고 있는 한 가정에서 같이 제대로 된 소득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넓은 의미로 보면 국가 전체 사회 경제적으로 성장과 안정이 무너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의 50대 하면 개인이 가진 능력 기준으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소득을 얻고 있고 직장 내에서도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거의 최고 직급에 머물러 있는 나이가 50대였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50대는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소비와 투자를 깔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대 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규 산업인력으로 국가 경제에 활력을 띠게 하고 정부한테도 장기적인 세원 확보 역할을 하면서 이 세대를 통해 국가의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과 성장 동력을 상징하는 세대인 50대와 20대의 경제활동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듯이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른데요. 예전에 50대가 누리던 사회 경제적인 위치는 40대로 내려오고 50대는 더 이상 경제에서 안정된 계층이라는 타이틀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충분히 소득활동을 할 수 있고 여전히 지출이 많은 세대가 50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버리니까 그 세대가 자의반 타의반 자영업 시장으로 뛰어들고 소비 감소의 과다 경쟁에 거기다 코로나 여파까지 덮쳐서 자영업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50대는 과거의 경제에 안정을 주는 계층에서 자영업자발 가계부채 폭탄에 힘을 다하고 있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죠. 지금 자영업하는 50대 분들이 문제다 그런 개념으로 하는 말이 아니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럼 경제에서 50대가 할 역할을 이제 40대가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40대, 50대 모두 원래 경제에서 안정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50대의 역할이 컸던 거죠. 그런데 그 계층에서 50대가 점점 빠지고 있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된 경제층이 얇아졌다는 의미죠. 그리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20대의 취업난 역시도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데요. 물론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경력 없는 신입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연령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감소로 이런 적정 취업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후에는 안정된 직업을 가지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사회에서 신입으로 받아줄 나이가 지나버리면 이후에는 경력이 없는 상태로 취업시장에서 경력자들하고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당연히 구직기간이 하염없이 길어지거나 저임금 혹은 단기 일자리처럼 질이 떨어지는 쪽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20대가 언제 어떻게 경력을 쌓고 안정된 소득계층이 될 것이며 그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 출산을 쉽게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50대의 상황처럼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할 20대 역할 역시도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50대 부모, 20대 자녀 둘 다 무직 상태를 일컫는 요즘의 쌍백수 시대라는 말이 국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 둘 다 잃어가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최근에 점점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 역시 안정과 성장을 저해하는 부분이죠. 중간이라는 게 없어지고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게 양극화인데 당연히 탄탄한 중간층이 없으면 안정은 힘든 거고 하위층에서 현실적인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중간이 없으니까 포기가 많아져서 성장 동력도 떨어지는 거죠.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한 번씩 있는데요. 분명히 어디서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도 못 나가고 하니까 보복 소비가 폭증했다고 하고 새로 오픈한 백화점이 인산인해를 잃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또 다른 기사에서는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가 맞는 말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둘 다 맞는 말이죠. 양극화라서 그런 겁니다. 분명히 사회 전체적으로는 소비가 줄어드는 건 맞는데 일부에서는 소비 심리가 폭발하고 있죠. 이제는 어떤 기사를 보더라도 이건 이쪽 이야기구나, 저건 저쪽 이야기구나 알아서 구분해서 들어야 할 만큼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코로나 이후로 인건비가 상당히 빠르게 올랐고 기업에서 인건비 부담이 많이 커졌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기업들은 사람을 더 못 구해서 난리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생뚱맞은 소린가 할 건데요. 청년층이 취직이 안 돼서 난리고 실업률이 높아서 인건비가 오를 건덕지가 없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오르냐 할 텐데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형 IT 업계를 중심으로 알려진 것처럼 연봉이 급상승하고 있고 그렇게 구직자가 많은데도 기업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의 인력이 부족해서 기업들은 사람 구하느라 난립니다. 그렇다고 IT 쪽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다 그런 호황을 누리느냐? 많은 IT 관련 인력들은 박봉에 열악한 근무 조건, 단기 일자리나 장기간 출장 근무처럼 안정감을 느끼기 힘든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바람으로 호황을 맞은 IT 산업 안에서도 이렇게 양극화가 심한 건데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수출이 늘어나고 기업들이 활력을 찾아가고 있다는 말, 그 말도 맞는데 대출 이자도 못 내면서 억지로 생산활동하고 있는 좀비 기업도 경제의 시한폭탄이 된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 짓을 하느냐? 대출이나 정산해줄 대금부터 금전적으로 복잡한 이런저런 이해관계 때문에 폐업하는 순간 범죄자가 돼버리는 사장들이 연명하려고 회사를 억지로 돌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 둘 다 맞는 상황이 양극화에서는 가능한 거죠. 우리가 양극화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지겨운 주제처럼 생각하고 저소득층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양극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은 적당히 평범히 살면서 적당히 안정적으로 사는 대부분의 우리들입니다.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말의 핵심은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게 아니라 평범하게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건데요. 일부는 상위층으로 합류하겠지만 대부분은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보통 양극화는 경제적인 충격이 왔을 때 큼직큼직하게 벌어지는데요. 이미 코로나 여파로 한 방 맞으면서 적지 않은 수의 자영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전의 생활 수준보다 현재 생활이 많이 낮아진 걸 체감하고 있죠. 앞으로 가계부채가 터질지, 좀비 기업 문제가 터질지, 아니면 금리 인상이 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 혹시라도 어떤 하나의 경제 충격이 또 생긴다면 또 평범한 누군가는 현재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거고 소득도 일자리도 지금보다 더 양극화될 수 있겠죠.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죠. 근데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에서는 그건 상위 계층에게만 위기가 기회인 거지 평범한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가 아니라 위기는 그 순간을 버티냐 못 버티냐의 문제가 될 겁니다. 사실 양극화라는 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거라 개인적인 입장에서 딱히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빨라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양극화의 심화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양극화 상황을 몸으로 맞고 있는 국민들 스스로 양극화 문제를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거라는 부분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오늘은 쌍백수 시대의 의미와 더불어 양극화 이야기도 해봤는데요. 양극화를 줄이는데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20대의 빠른 사회 진출과 중장년층의 재교육과 재취업 또한 양극화를 줄이는데 중요한 부분임을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